이제 곧 우리 민족의 가장 큰 명절인 설날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설날에 정성스레 제사를 드리며 우리 가족에게 복을 달라고 기도하실 텐데요. 하지만 정성껏 제사를 지내도 복은커녕 안 좋은 일만 자꾸 생기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무심코 제사상에 올린 이 음식들이 조상님들을 격노하게 만들어 복을 주시지 않는 것이지요. 특히 상에 놓으면 절대 안 되는 음식들은 돌아가신 분들을 화나게 하고 편히 오시지 못하게 하는 음식인데요. 지난해 추석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가정에서 조상님이 생전에 좋아하셨던 김치찌개를 올렸는데 그 이후로 집안에 우환이 끊이지 않았다고 하네요. 바로 이런 음식들이 조상님들을 불편하게 해 오히려 화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제사상에 절대 올리면 안 되는 음식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사상 준비하실 때 반드시 숙지하시고 조상복 듬뿍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파나 마늘, 고춧가루가 들어간 음식은 절대 올리면 안 됩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이런 음식들이 귀신을 쫓는 아주 강력한 음식이라고 여기셨는데요. 예를 들어 동지에 팥죽을 먹는 이유도 팥의 붉은 기운으로 귀신을 물리치기 위해서였죠. 마찬가지로 파, 마늘, 고춧가루도 잡기를 물리치는 강한 기운을 가진 음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음식을 제사상에 올리면 조상님들이 아예 근처에도 오시지 못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한 가정에선 할머니가 생전에 매운 음식을 좋아하셨다며 김치찌개를 올렸다가 그 이후로 자식들이 하는 일마다 안 풀리고 서로 다투기만 했다고 하네요. 이는 조상님께 맛있는 음식을 올려드렸지만 결국 드시지도 못하게 내쫓는 것과 같은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옛말에 파와 마늘은 귀신도 피한다는 말이 있죠. 그만큼 이 음식들은 조상님들을 멀리 쫓아내는 강력한 힘이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멸치나 꽁치처럼 치자가 들어가는 생선은 절대 올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이름에 담긴 뜻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는데요. 치라는 글자는 물러나다, 없어지다라는 의미가 있어 그 가치가 없다고 여겨졌습니다. 실제로 한 집안에서는 꽁치를 제사상에 올린 뒤로 자손들이 하는 일마다 뒷걸음질치고 점점 가세가 기울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치자가 들어간 생선을 제사상에 올리면 후손들이 대대손손 가치 없는 삶을 살게 되고 가족 간에 불화가 생긴다고 하네요. 또한 장어처럼 비늘이 없는 생선도 절대 올리시면 안 되는데요. 비늘이 없는 생선은 간사하고 미끄러운 성질을 가졌다 하여 제사상에 올리면 후손들이 간사해지고 정직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된다고 합니다. 한 가정에서는 장어를 제사상에 올린 뒤 자녀들이 거짓말을 일삼고 사기를 당하는 일이 잦았다고 하네요. 세 번째, 막걸리는 제사상에 절대 올리면 안 되는 술입니다. 제사상에는 찌꺼기가 있고 탁한 것을 올리면 안 된다는 큰 원칙이 있습니다. 막걸리는 아무리 맛있어도 찌꺼기가 가득하고 색도 탁한 술이죠. 예전에 어떤 분이 막걸리가 우리 전통주라며 제사상에 올렸다가 큰 화를 당했다고 합니다. 자녀들의 삶이 점점 탁해지고 안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다 크게 다쳤다고 하네요. 이는 마치 조상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 해도 그 복이 탁하고 찌꺼기 가득한 복으로 변해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제사상에는 맑은 청주를 사용하셔야 조상복이 그대로 내려와 여러분 가정에 귀한 복이 가득할 것입니다. 네 번째, 오징어는 절대 단독으로 차례상에 올리지 마세요. 예로부터 오징어는 동족끼리 잡아먹는 아주 난폭한 어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어미 오징어가 알을 낳자마자 죽어버리고 그 새끼들은 서로를 잡아먹으며 자란다고 하죠. 이런 특성 때문에 오징어를 단독으로 올리면 가족 간에 갈등이 생기고 형제자매 간에 다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실제로 어떤 집안에서는 오징어를 제사상에 올린 뒤 형제 간에 재산 다툼이 일어나 결국 의절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문어나 포와 함께 올리면 괜찮습니다. 문어는 새끼를 낳고 죽을 때까지 돌보는 모성의 상징이자 희생정신의 상징이라 오징어의 부정적인 기운을 상쇄시켜 준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고구마처럼 덩쿨이 있는 음식은 절대 올리면 안 됩니다. 고구마 덩쿨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땅속에서 이리저리 엉켜 있어서 어디가 시작이고 끝인지 알 수 없죠. 이처럼 덩쿨이 있는 음식은 후손들의 삶이 덩쿨처럼 얽히고 설켜 복잡해진다는 의미가 있어요. 한 집안에서는 고구마를 제사상에 올린 뒤로 집안일이 꼬이고 꼬여서 몇 년째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복숭아는 절대 상에 올리시면 안 됩니다. 중국의 오래된 이야기에 복숭아나무로 만든 활로 귀신을 물리쳤다는 전설이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복숭아 나무는 귀신을 물리치는 신성한 나무로 여겨졌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귀신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대문 앞에 복숭아 나무 가지를 걸어두시죠. 그래서 복숭아를 제사상에 올리는 것은 조상님을 귀신 취급하는 것과 같아 큰 신뢰가 된다고 합니다. 한 가정에서는 복숭아를 제사상에 올린 뒤 그 해 내내 조상님 꿈을 꾸며 시달렸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어떤 음식을 올려야 할까요? 먼저 삼색과일을 추천드립니다. 붉은 사과는 가정의 화목을 상징하고 노란 배는 자손의 출세를 의미하며 주황빛 감은 자식의 정성과 효심이 담긴 과일입니다. 예로부터 사과는 금사과라 불릴 만큼 귀한 과일이었고 배는 관직과 복을 상징하는 과일이었으며 감은 부모님께 드리는 효도의 과일이었죠. 이런 과일들을 제사상에 올리면 조상님들이 기뻐하시고 큰 복을 내려주신답니다. 또한 전도 매우 좋은 음식인데요. 설날이면 온 가족이 모여 전을 부치잖아요. 함께 모여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는 그 자체가 가족 간의 화합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육전이나 생선전, 채소전 모두 좋습니다. 이는 한 해 동안 가족이 평안하고 화목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죠. 하지만 반드시 기억하세요. 조상님들이 생전에 드시지 못했던 음식은 절대 올리면 안 됩니다. 요즘 젊은 분들이 피자나 치킨을 올리시는데 이는 조상님들을 크게 노하게 하는 일입니다. 또한 기쁜 마음으로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고 차례를 지내야 조상님들이 기뻐하시고 큰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예전에 한 집안에서는 늘 풍성한 제사상을 차렸지만 마음은 불편하고 귀찮아하며 차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집안은 겉으로는 번창한 것 같았지만 늘 불화가 있었고 재산도 늘지 않았다고 하네요. 반면 어떤 집안은 형편이 어려워 소박한 제사상을 차렸지만 정성과 기쁜 마음을 다해 차례를 지냈더니 점점 가세가 늘어나고 자손들이 번창했다고 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 잘 기억하시고 이번 설날부터 실천하신다면 분명 조상님들이 기뻐하시어 여러분 가정의 건강과 재물복을 듬뿍 내려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설날의 대운을 받는 법을 3가지만 알려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설날 아침 일찍 일어나 떡국을 끝까지 다 드시는 것입니다. 지난해 어떤 가정에서는 매년 설날마다 떡국을 남기지 않고 먹었더니 자녀가 대기업에 취직하고 로또 당첨까지 됐다고 하네요. 옛말에 떡국 한 그릇을 비우면 그 해의 복도 가득 차온다는 말이 있죠. 두 번째는 설날 첫날만큼은 절대 다투지 않는 것입니다. 한 집안에서는 설날 아침부터 형제간에 크게 다투었는데 그 해 내내 크고 작은 말다툼이 계속되어 결국 사업까지 망했다고 합니다. 설날의 기운이 1년을 좌우하기에 첫날만큼은 웃으며 보내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설날 다음 첫 주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 직장인은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바쁘다는 이유로 정신없이 일만 했더니 그 해 내내 일에 치여 살았다고 하네요. 반면 다른 분은 첫 주만큼은 잠깐씩 마음의 여유를 가지려 노력했더니 한 해를 차분히 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설날은 한 해의 운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 잘 기억하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혹시 이루고 싶은 소망이 있다면 댓글로 작성해주세요. 저희가 함께 기도해 드릴게요. 또한 구정 이후에 기운 정화하시려면 반드시 소금단지 비방하셔야 하니 왼쪽 아래 제품 눌러 구매하시거나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연락주세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 한 번 더 들으시어 복 받으시고 소중한 사람에게 공유하세요. 다시 시작합니다. 이제 곧 우리 민족의 가장 큰 명절인 설날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설날에 정성스레 제사를 드리며 우리 가족에게 복을 달라고 기도하실 텐데요. 하지만 정성껏 제사를 지내도 복은커녕 안 좋은 일만 자꾸 생기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무심코 제사상에 올린 이 음식들이 조상님들을 격노하게 만들어 복을 주시지 않는 것이지요. 특히 상에 놓으면 절대 안 되는 음식들은 돌아가신 분들을 화나게 하고 편히 오시지 못하게 하는 음식인데요. 지난해 추석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가정에서 조상님이 생전에 좋아하셨던 김치찌개를 올렸는데 그 이후로 집안에 우환이 끊이지 않았다고 하네요. 바로 이런 음식들이 조상님들을 불편하게 해 오히려 화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제사상에 절대 올리면 안 되는 음식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사상 준비하실 때 반드시 숙지하시고 조상복 듬뿍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파나 마늘, 고춧가루가 들어간 음식은 절대 올리면 안 됩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이런 음식들이 귀신을 쫓는 아주 강력한 음식이라고 여기셨는데요. 예를 들어 동지에 팥죽을 먹는 이유도 팥의 붉은 기운으로 귀신을 물리치기 위해서였죠. 마찬가지로 파, 마늘, 고춧가루도 잡기를 물리치는 강한 기운을 가진 음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음식을 제사상에 올리면 조상님들이 아예 근처에도 오시지 못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한 가정에선 할머니가 생전에 매운 음식을 좋아하셨다며 김치찌개를 올렸다가 그 이후로 자식들이 하는 일마다 안 풀리고 서로 다투기만 했다고 하네요. 이는 조상님께 맛있는 음식을 올려드렸지만 결국 드시지도 못하게 내쫓는 것과 같은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옛말에 파와 마늘은 귀신도 피한다는 말이 있죠. 그만큼 이 음식들은 조상님들을 멀리 쫓아내는 강력한 힘이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멸치나 꽁치처럼 치자가 들어가는 생선은 절대 올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이름에 담긴 뜻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는데요. 치라는 글자는 물러나다, 없어지다라는 의미가 있어 그 가치가 없다고 여겨졌습니다. 실제로 한 집안에서는 꽁치를 제사상에 올린 뒤로 자손들이 하는 일마다 뒷걸음질치고 점점 가세가 기울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치자가 들어간 생선을 제사상에 올리면 후손들이 대대손손 가치 없는 삶을 살게 되고 가족 간에 불화가 생긴다고 하네요. 또한 장어처럼 비늘이 없는 생선도 절대 올리시면 안 되는데요. 비늘이 없는 생선은 간사하고 미끄러운 성질을 가졌다 하여 제사상에 올리면 후손들이 간사해지고 정직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된다고 합니다. 한 가정에서는 장어를 제사상에 올린 뒤 자녀들이 거짓말을 일삼고 사기를 당하는 일이 잦았다고 하네요. 세 번째, 막걸리는 제사상에 절대 올리면 안 되는 술입니다. 제사상에는 찌꺼기가 있고 탁한 것을 올리면 안 된다는 큰 원칙이 있습니다. 막걸리는 아무리 맛있어도 찌꺼기가 가득하고 색도 탁한 술이죠. 예전에 어떤 분이 막걸리가
우리 전통주라며 제사상에 올렸다가 큰 화를 당했다고 합니다. 자녀들의 삶이 점점 탁해지고 안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다 크게 다쳤다고 하네요. 이는 마치 조상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 해도 그 복이 탁하고 찌꺼기 가득한 복으로 변해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제사상에는 맑은 청주를 사용하셔야 조상복이 그대로 내려와 여러분 가정에 귀한 복이 가득할 것입니다. 네 번째, 오징어는 절대 단독으로 차례상에 올리지 마세요. 예로부터 오징어는 동족끼리 잡아먹는 아주 난폭한 어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어미 오징어가 알을 낳자마자 죽어버리고 그 새끼들은 서로를 잡아먹으며 자란다고 하죠. 이런 특성 때문에 오징어를 단독으로 올리면 가족 간에 갈등이 생기고 형제자매 간에 다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실제로 어떤 집안에서는 오징어를 제사상에 올린 뒤 형제 간의 재산 다툼이 일어나 결국 의절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문어나 포와 함께 올리면 괜찮습니다. 문어는 새끼를 낳고 죽을 때까지 돌보는 모성의 상징이자 희생정신의 상징이라 오징어의 부정적인 기운을 상쇄시켜 준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고구마처럼 덩쿨이 있는 음식은 절대 올리면 안 됩니다. 고구마 덩쿨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땅속에서 이리저리 엉켜 있어서 어디가 시작이고 끝인지 알 수 없죠. 이처럼 덩쿨이 있는 음식은 후손들의 삶이 덩쿨처럼 얽히고 설켜 복잡해진다는 의미가 있어요. 한 집안에서는 고구마를 제사상에 올린 뒤로 집안일이 꼬이고 꼬여서 몇 년째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복숭아는 절대 상에 올리시면 안 됩니다. 중국의 오래된 이야기에 복숭아 나무로 만든 활로 귀신을 물리쳤다는 전설이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복숭아 나무는 귀신을 물리치는 신성한 나무로 여겨졌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귀신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대문 앞에 복숭아 나무 가지를 걸어두시죠. 그래서 복숭아를 제사상에 올리는 것은 조상님을 귀신 취급하는 것과 같아 큰 신뢰가 된다고 합니다. 한 가정에서는 복숭아를 제사상에 올린 뒤 그 해 내내 조상님 꿈을 꾸며 시달렸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어떤 음식을 올려야 할까요? 먼저 삼색과일을 추천드립니다. 붉은 사과는 가정의 화목을 상징하고 노란 배는 자손의 출세를 의미하며 주황빛 감은 자식의 정성과 효심이 담긴 과일입니다. 예로부터 사과는 금사과라 불릴 만큼 귀한 과일이었고 배는 관직과 복을 상징하는 과일이었으며 감은 부모님께 드리는 효도의 과일이었죠. 이런 과일들을 제사상에 올리면 조상님들이 기뻐하시고 큰 복을 내려주신답니다. 또한 전도 매우 좋은 음식인데요. 설날이면 온 가족이 모여 전을 부치잖아요. 함께 모여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는 그 자체가 가족 간의 화합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육전이나 생선전, 채소전 모두 좋습니다. 이는 한 해 동안 가족이 평안하고 화목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죠. 하지만 반드시 기억하세요. 조상님들이 생전에 드시지 못했던 음식은 절대 올리면 안 됩니다. 요즘 젊은 분들이 피자나 치킨을 올리시는데 이는 조상님들을 크게 노하게 하는 일입니다. 또한 기쁜 마음으로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고 차례를 지내야 조상님들이 기뻐하시고 큰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예전에 한 집안에서는 늘 풍성한 제사상을 차렸지만 마음은 불편하고 귀찮아하며 차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집안은 겉으로는 번창한 것 같았지만 늘 불화가 있었고 재산도 늘지 않았다고 하네요. 반면 어떤 집안은 형편이 어려워 소박한 제사상을 차렸지만 정성과 기쁜 마음을 다해 차례를 지냈더니 점점 가세가 늘어나고 자손들이 번창했다고 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 잘 기억하시고 이번 설날부터 실천하신다면 분명 조상님들이 기뻐하시어 여러분 가정의 건강과 재물복을 듬뿍 내려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설날의 대운을 받는 법을 3가지만 알려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설날 아침 일찍 일어나 떡국을 끝까지 다 드시는 것입니다. 지난해 어떤 가정에서는 매년 설날마다 떡국을 남기지 않고 먹었더니 자녀가 대기업에 취직하고 로또 당첨까지 됐다고 하네요. 옛말에 떡국 한 그릇을 비우면 그 해의 복도 가득 차온다는 말이 있죠. 두 번째는 설날 첫날만큼은 절대 다투지 않는 것입니다. 한 집안에서는 설날 아침부터 형제간에 크게 다투었는데 그 해 내내 크고 작은 말다툼이 계속되어 결국 사업까지 망했다고 합니다. 설날의 기운이 1년을 좌우하기에 첫날만큼은 웃으며 보내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설날 다음 첫 주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 직장인은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바쁘다는 이유로 정신없이 일만 했더니 그 해 내내 일에 치여 살았다고 하네요. 반면 다른 분은 첫 주만큼은 잠깐씩 마음의 여유를 가지려 노력했더니 한 해를 차분히 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설날은 한 해의 운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 잘 기억하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혹시 이루고 싶은 소망이 있다면 댓글로 작성해주세요. 저희가 함께 기도해 드릴게요.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